안녕하세요. 성장형 주린 이번 영상은 2월 19일 금요일 매매와 관심 종목들 관찰 내역들입니다. 자, 우선은 이트론을 먼저 볼게요. 이트론을 먼저 보면 이트론은 일봉상에서 매매는 하지 못했습니다. 매매를 못한 이유는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경고 종목, 그러니까 증거금 100% 종목에 시드를, 그러니까 저는 풀미수 몰빵을 풀미수를 쓰기 때문에 미수를 못 쓰는 그 종목에 약간 뭐랄까 저런 게 있습니다. 비중을 확대하지 못한다는 약간 그런 선입견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익률이 좋아봤자 어차피 그 시드가 작아서 수익률이 좋아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자꾸 그렇게 자기한테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데, 이게 문제점이라는 걸 이제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증거금 100%라도 시드 대비 조금씩 그 비중을 실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되게 은혜롭게도 이번에 50만원 그 투자 후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결과는 매우 안 좋게 22.5%라는 아주 큰 손실을 입긴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있는 과정을 좀 복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매매 복기는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 될 수도 있고, 저한테 이제 제가 복기를 어떤 근거로 매매를 했는지 그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 종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복기입니다. 그래서 복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지금 늦게라도 하는 거고요. 제 이트로는 근데 어쨌든 관점이니까 한번 저걸 해볼게요. 이트로는 일단 기계적으로 대응을 했다 치면은 우선 40% 구간이 얼추긴 합니다. 얼추긴 한데 대략 720원이었고요. 그리고 50% 구간도 바로 이 종목은 이미 40% 근처에 왔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50% 구간을 미리 상정을 했죠. 자, 미리 상정을 했습니다. 살짝. 이게 늘 조금 짜증나는 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지표로 하고 싶은데 지표화 할 수가 하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저기 어디야, 증권사에 문의해도. 그런데 항상 약간 0.5% 정도 위에 이게 매수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럼 603원이 저기 구간입니다. 603원이 50% 구간이고, 이제 60% 구간도 곧 올 거예요. 60% 구간 미리미리 꼭 해두셔야 됩니다. 저처럼. 자, 근데 이게 지워진 거는 어제 변명을, 이제 매매에 대한 변명을 또 하나 할 건데, 이트론맨이라고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좀 이트론 좀 구해달라고 이 아이디랑. 그런데 이제 새벽에 또 이게 아침에 뭔가 내용을 털면서 투자를 아침에 급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창이 지금 변명을 좀 하자면 매매가 안 되는 창입니다. 제가 매매가 없는 창이에요. 이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보시면 제가 원래 매매하는 컴퓨터가 모니터 이렇게 두 개를 쓰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요거는 분봉창이고요. 3분봉. 그러니까 그날 바로 이게 일봉창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에 이걸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일봉하고 분봉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대응이 빨리거든요. 일봉상의 기준점을 먼저 잡고, 이건 다 제가 배운 기준입니다. 전 JJ 리더 선생님한테 주로 이 단타는 JJ 리더 선생님 거 많이 배웠으니까, 요즘에 심플 잡것도 좀 참고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기준점은 이제 JJ 리더니까 JJ 리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일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봉창을 켜놓고, 대신에 매매는 분봉에 해야 되는 이유가, 일봉상에서 기준을 잡아서 이 기준봉이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일봉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분봉을 보고 분봉상에서 거래 대금과 이런 거를 이제 설정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이게 분봉상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뜨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뜨면은 절대치가 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분봉은. 그래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분봉 거래대금까지 보는데, 설정을 하는데 딜라이 선생님 채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 창은 이제 뉴스. 근데 이 뉴스를 창을 바꿔야 돼요. 이거 세팅이 잘못하고 있고, 요거는 수급으로 바꾸고요. 근데 수급을 다 일로 놨어요. 뉴스가 더 중요하니까 뉴스로 해야 될 수도 있겠네. 뉴스는 좀 크게 봐야 돼서 여기에 넣으면은 다 안 보여서 좀 안 좋고, 요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건 란돌 선생님의, 이럴 땐 선생님이라고 하죠. 란돌 선생님의 검색식이에요. 근데 이게 오전에 빠르게
그 등락폭이 있는 종목들 아침부터 시작하자마자 시세를 주는 종목을 찾기가 좋아서 해놨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시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실시간 종목 조회인데 여기에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그날의 주도주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걸 보면서 테마를 바로 하고, 요거는 이제 당일날 미리 정리해 놓은 거, 공략할 종목들 위부터 아래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관심 테마들 저는 테마 4개 정도 띄우고요. 네, 이 테마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여기 메인 관심 종목에 비해 이 테마가 움직이는 게 이쪽에 빨리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는 좀 창을 바꿔야 되는데, 설정을 막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등락폭만 딱 보게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여러 섹터를 켜놔야 되는데, 그걸 좀 만져야 될 필요가 있고, 요 밑에가 이제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요 지수를 참고하시던데 전 이걸 못 보겠어요. 이게 그냥 방향성만 나오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요 코스닥 창은 아예 따로 켜놔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호가창, 그러니까 호가 체결창, 미니 체결창. 요거는 이제 4989 갖고 여기서 이제 하는데, 빨리빨리도 써보려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저는 굳이 빨리빨리 쓸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989 창에서 바로바로 매매할 수 있게 제가 미체결로 지금 어떤 형태인지 아직 모르겠어. 그러고 여기는 원래 딴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잠깐 비어있는 상태고. 하여튼 이렇게 하는 환경에서 요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도 방송창을 요만큼만 띄우는 거예요. 프레임을 720에 1280에 7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요렇게 못 띄우니까 여기서 창이 자꾸 겹쳐가지고 4989 창 이런 게 자꾸 사라져요. 그러니까 뒤로 밀려요. 자꾸 클릭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막 창을 못 찾아갖고 맨날 빌빌대갖고 어제 매매를 여기 컴퓨터에서 하다가 이 창 여기 와서 이트론맨한테 설명해주고 막 방송 막 설명하고, 여기서 창에서 하다가 여기 와갖고 카톡창 보면서 카톡에서 뭐 올라왔나 보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잘못된 게, 제가 실력이 없는데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아직 이 정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정도로 일단 제 근거를 따져봤는데, 이게 원인을 따져봤는데 아직 세팅이 안 됐다. 그리고 오랜만에 실전 매매를 갑자기 했다. 그러면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말을 했다.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내 매매가 아닌 남의 매매를 같이 보면서 했다. 그게 완벽하게 지금 어제 완전히 그 악재가 쏟아지면서 저의 대량 손실을 일으킨 건데, 자, 이트로는 일단 다시 돌아가서, 이트로는 어제 이렇게 시세 바로 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기준점이 안 왔다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해보시라 했습니다. 근데 고점 대비 이거 정확하게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고점 대비 50%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고점이 얼마까지 왔습니까? 이게 1195원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게 따져 600원이잖아요. 600원. 600원이 1195원, 600원. 600원이 50%잖아요. 근데 제가 눈에 말씀드렸듯이 600원에 딱 걸쳐서 하면 뭔가 체결이 안 돼요, 잘. 그래서 600 한 2원, 3원 정도는, 601, 2, 3원? 이 정도까지는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오늘 볼까요, 저점? 저가가 594원이에요. 어쨌든 50%가 정확하게 됐습니다. 저는 기준점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맞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통계치를 내보니까 그런 기준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40%에서부터 50% 이렇게 매수를, 그러니까 이 폭을 크게 잡은 이유는 이게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손실분이 엄청 커요. 이게 짧게 잡으면 엄청 큽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등락이 이게 17%에 벌써 여기서 17% 이거 못 참 공포스럽죠, 여기가. 근데 저는 기준점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기준점.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했고, 심지어 이거는 정말 좋은 게 여기 이 40%에서 사지지도 않았어요. 더 좋았어요. 여기가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저는 이랬으면 시초가에 담았죠. 아, 내 기준점이 있다. 시초가에 담겠죠, 저는. 그랬겠죠. 그랬으니까 시초가에 담으니까 720원보다 싸게 사져가지고 688원이잖아요. 그리고 내려왔을 거예요. 분봉상으로 이제 볼게요. 603원을 기준으로 할게요. 603원. 자, 603원을 한번 쳐보죠. 603원을 먼저 쳐보고 720원도 쳐보고. 720원은 의미가 없는 게 시초가가 688원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603원. 자, 2번 사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대충 중심점이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사지면 일단은 매도를 바로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대략 첫 번째 매도는 20%, 그리고 절반 20%, 요렇게 반등 세게 나올지 모르지만 보통 한 30%에서 35% 구간 정도까지, 한 이 정도까지 있을
시세를 첫 자리는 강하게 줄 수 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게 제가 제 영상 그 보시면 첫 자리 저 분할 매도로 접근하는데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20%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 30%부터 시작해서 35%, 한 40%까지 나오더라, 통계적으로. 그래서 나는 30%부터 챙겨가겠다. 그럼 나머지 30%가 25%에 챙기고, 다른 건 좀 봐서 내려왔으니까 내려온 지점에 챙겼겠죠. 뭐 대략 한 25% 정도, 뭐 이 정도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여기 저항 돌파가 됐고, 지지가 있었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 여기서 털었겠죠. 여기서 떨어진다, 안 되겠다. 그랬으면은 여기니까 대략 20%에서 마감했으니까 총 수익은 한 23%쯤 됐겠네요. 제 생각에.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매매를 하신 분들 여러분 좀 계세요. 톡방에도 몇 분 계시고 그렇긴 한데 축제를 다 즐기시지 못했더라고요. 저는 좀 충분히 근거 있는 매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많이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매매 안 했는지 원인을 여러 가지 파악을 했는데, 분명히 저는 이제 축제가 때가 오니까 현금을 마련을 하라고 분명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100% 비중으로 물려 있어요.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려 있기도 하고 수익인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다른 분들은 무서워서 못했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무서워서 못하는 건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여기 톡방에서 좀 유의미하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그 이트론 대응하신 분이 이 정도 수익을 거두셨더라고요. 이 정도만 해도 단기 수익이니까 엄청난 거죠, 수익률은. 정말.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린 게, 이렇게 좀 참고를 좀 하셔야 해서 제가 이렇게 약간 저런 매매 일지 같은 거 이런 거 좀 올려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행히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제 사셨나 보네요. 어제 좀 사셨나 봐요. 제가 40% 구간에 사고 어제 사면 안 된다 그랬었는데, 어쨌건 뭐 나쁘진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사셨나 보고, 밑에서 잘 잡으셨죠. 50% 구간에서 정확하게 잡으셨죠. 이거 저 50% 구간에서 정확하게 잡으셨어요. 근데 이제 S가 애매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날 일봉상에서 판 게 이게 평단가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평단가가.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지금 보지를 못한 상태인데, 평균 수익률이 이 정도라는 거고, 여기서는 여기서 팔았을 수도 있고, 중간 위로 분할로 이렇게 파셨을 거예요. 굉장히 잘하신 거죠. 이 경우에는 항상 몰빵 매도보다는 분할 매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는데, 대충 예상 아닌가 이러는데, 그 예상은 맞는데, 준비된 예상과 그냥 그때그때 봐서 대충 보고 이쯤이겠지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매도의 근거를 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지, 그때그때 맞춰서 이쯤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기준점을 갖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트로는 이제 댓글창에서도 이제 몇 분이 수익 봤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기 있는 분들만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연습 매매든 뭐든 무서우면은 연습 매매를 해보시면 되죠. 무서우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잃지는 않으니까. 대신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찬스는 또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뭐 10만 원 정도 투자하는 거는 성인이다 보면 그렇게 엄청난 리스크는 아니잖아요. 근데 1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제 평균 그걸로 2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그러면 10만 원을 투자해서 2만 원 수익을 봤다는 게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저도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약간 거의 제 아구창을 날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왜 네가 실천을 안 하냐, 왜 맨날 핑계 대냐, 시드 핑계를 맨날 대냐. 그걸 보고 심플자의 영상 올라온 거를 주말에 엄청 자극을 받았어요. 주말에 자, 이렇게 쳐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원금 대비 3000%. 이걸 보고, 야, 역시 변명을 할 게 아니다. 아니, 심플자도 넣은 종목들이 다 증거금 100%고 그럴 텐데, 왜냐면 2연상, 3연상 간 종목들이니까 당연히 증거금도 있고 그럴 텐데,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굉장히 주옥 같은 종목 많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이런 자극적인 내용 아니면 조회수가 안 나와. 이거 보세요. 조회수가 안 나와. 이게 지금 9개월 전에 이거 진짜 엄청 미친 어디 가서 못 듣는 주식 공부 포인트 설명. 이게 진짜 핵심 요소거든요. 핵심 요소. 여기에 분명 제가 애매모호하게 그 차트부터 입문했으니까, 저는 주식에 대해서 차트부터 입문했으니까 그 차트를 보고 막 공부하고 있는데 차트에서 안 맞는 것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제가 재료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했고 테마가 전혀 부족했고, 그때 이제 대금은 좀 알았죠. 대금이 중요하다는 거니까. 왜냐하면 딜셈부터 먼저 입문하고 그다음 JJ 리더쌤한테 입문했는데, 둘 다 공통점이 항상 그 일봉상의 차트와 대금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중요하구나. 근데 이제 재료에 대해서는 두 분이 크게 집중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집중은 안 하지만 항상 염두에 두거든요. 이 재료를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허접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아무리 들어도 저걸 못했죠. 그 인식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정말 중요한 걸 인식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 테마주입니다. 일단 테마주는 세력주는 가장 중요한 게 딴 거 없어요. 일단 항상 기억해 두세요. 재, 차, 대. 이건 뭐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재료, 차트, 대금. 그래, 이게 뭔데? 그럼 재료는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압니다. 뭐 오늘도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암이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고 막 비트코인이 뭐 상승한다 그러고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게 일단은 주식을 입문하는데 재료가 없으면은 일단 말이 안 돼요. 그게 제일 맞다고 보는데, 자, 그럼 재료가 봤으면 재료만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료만 보고 러시아 그 임상 91%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백신 접종한대.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막 사요. 여기서 이 거래대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거래가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거는 세력들이 여기서 팔고 싶어도 누가 안 사주면 이런 게 안 나와요. 이렇게 6천억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여기서 따라붙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는 가능할 수도 있는 게, 세력이 그냥 마음껏 이렇게 들어 올리면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세력이 여기서 털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어느 정도 대금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많이 따라 붙은 거죠. 개미들이.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일 많이 터졌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그 여기 얼마나 많이 물려 있습니까? 어제 이트론 빌런도 1,100원에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1,100원에. 이트론맨도 이트론 빌런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그 실수한 건 아닌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좀 빌런 같은 게 제 매매를 다 망치면서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는데, 물론 그 제가 하나 간과한 게, 이렇게 고점에서 물려 있는 사람이 그것도 비중도 풀 비중이거든요. 그 전액을 다 쏟았어요. 거의 1억 가까운 1억은 안 됐고 한 4천만 5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물려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아주 제정신이 아니겠죠. 정상 상태가 아닐 거예요. 저는 어제 방송 보면은 여기서 이 아이디를 손절하고 밑에서 잡고 다시 여기서부터 분할로 챙겨 나가야 된다 어쩌간다 말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이걸 엄청 집중을 해줬어요. 근데 말이 들어올 리가 없죠. 이미 손실 구간이 얼만데 통장에 마이너스 1,500만 원 찍혀 있는데 이게 말이 들어옵니까? 근데 제가 그걸 간과를 하고 너무 진지하게 대응을 했던 거죠. 그냥 냅뒀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고점에서 물려온 사람들은 철저하게 제 말대로 할 자신 있냐, 그렇게 할 각오가 돼 있냐, 그렇게 먼저 물어보고 해야 되겠어요. 보니 괜히 해줬다가 제 매매는 매매대로 다 작살나고 그 수익은 수익대로 다 챙겼는데, 그랬으면 본인이 여기서 지금도 욕하고 있을 거예요. 저 싫어요 누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여기서 끝났죠. 양봉에서. 그러면 희망회로가 이렇게 굴려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간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나머지 물량을 항상 끝까지 쳐다봐야 된다는 건데, 이건 제 입장에선 너무 많은 그 수익을 바로 줬기 때문에. 저점 대비 지금 몇 프로인데요, 이게. 저점 대비 지금 40% 넘게 올랐어요, 이거. 이게. 그러면 제 입장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익이다. 제가 해왔던 근거로는. 근데 여기서 거래대금 최고로 많이 터졌어요. 그럼 보세요. 이제 보시라고. 이게 50% 60%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라고. 아니 여기 지금 고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이제부터 보면 되는 거죠. 절대 여기서 매수 안 들어갑니다. 저는 두 번째 매수를 이제 45%부터 들어갈 거예요. 45%. 두 번째 자리는 45%부터입니다. 45%, 55% 이렇게 분할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통계를 내보니까 다시 40%에서 잡으면 좀 높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밑에서 잡아요. 놓치면 어쩔 수 없고 얘는 좀 강해서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통계치가 밑에서 잡는 게 낫다라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볼 거고요. 이틀로는 그렇게 봤는데 심지어 이게 테마가 진짜 센 게 기대감이 엄청 센 게 EID도 반등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엄청나게. 근데 제가 이게 지금 50% 구간일걸요? 이게 50% 구간이잖아요. 근데 대충 한 거니까 52%인데 이게 50%로 올려볼게요. 이걸 한 50% 이 정도? 항상 0.5% 정도 올린다고 했습니다. 자, EID가 대장이었으면 근데 어쨌든 기준점은 맞죠. 왜냐면 상한가를 밑에 저점에서 한 번 따지면 두 번, 세 번, 네 번 넘게 갔기 때문에 얘도 충분히 기준점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차 매수가 여기고 자, 1차 매수가 여기죠. 518원, 2차 매수가 여기고 그러면 평단이 여기고 대충입니다. 일단 근데 이제 연습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대략 고점 대비 고점이 이쯤이니까 얘는 한 30% 정도 쌌네요. 대략 그쵸? 대략 30%죠. 자 그러면은 4연상까지 간 놈은 제 약간 이론으로 얼추 맞는 셈이죠. 이 정도로 대략 이 정도니까 제가 20%에서 챙기고 나머지는 30%에서 35% 구간에서 챙긴다 했으니까 그 30%에서 아마 분할 매도를 먼저 매도를 했겠죠. 저는 기계적으로. EID도 굉장히 좋은 매매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이트론맨 입장에서는 여기서 제가 손절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로 손절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걸 바로 그냥 이트론을 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죠. 애초에 멘탈도 안 좋은데 매매도 할 줄 모르는 주린이에다가 정신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런 고난이도의 매매를 종용했다는 것 자체가 제 실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모르겠네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깔끔하게 포기를 시켰어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괜히 제가 그 톡방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큰 단점이 있어요. 제가 무슨 단점이냐면 제가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하여튼 어학사전에서 볼까요? 이게 안 나오네. 딱 용어 백과사전 같은 데서.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 비트코인 가격 장난 아니네. 아이씨 이러면 안 좋은데. 그러니까 김성찬님 이거 들어보세요. 뭐야 이거 아까 잘못 봤네요. 진짜 나쁘지 않네. 근데 지금 이 시세가 나오는 거는 오히려 불안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야지. 올라갔다 떨어지면 안 좋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여담이고. 하여튼 메시아 증후군이 있어요. 제가 정말 강해요. 이게 뭐냐면 그거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내가 능력이 되지도 않으면서 남들한테만 잘해주려고 하는 약간 그 착한 사람 막 콤플렉스 그런 게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나는 굶어도 되고 나는 거의 고통받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는 내가 도움 주고 싶은 사람들 정확하게는. 근데 그게 너무 넓어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제 능력을 너무 과신해가지고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너무 강해요. 자기애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치명적인 단점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변 사람이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성격들은. 근데 이제 그 도움받는 사람은 좀 도움받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제가 다 커버할 수가 없는 영역인데 그걸 욕심이 냈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었고요. 그래서 이트론과 EID는 굉장히 좋은 매매가 우선 한번 일어났고 일단 이트론은 한 번 더 볼 거예요. 일단 무조건 한 번 더 갈 겁니다. 얘는 되든 안 되든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국파마가 좀 힘든데 한국파마는 솔직히 지금 이미 조짐이 있었네요. 여기서부터 9월달부터 이렇게 조짐이 있었네요.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런 걸
이런 기준봉이 세워졌을 때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되게 적어 보이지만 보세요. 이때 자 이때 보세요. 이게 기준봉이에요. 그럼 올라왔잖아요. 지금 자한도 좀 비슷한데 이런 게 기준봉이라고요. 이런 게 170법밖에 안 터졌지만 시장에서 중심 안 받았지만 얘네들이 스푸트니크를 이때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세력들 이전부터 다른 걸로 작업해 오다가 이미 이렇게 상한가 올려 보면서 정배를 만든 것 자체가 제가 그래서 지금 자한이랑 가스텔바자 이런 걸 잘 보란 이유가 이런 겁니다. 게다가 얘는 강한 종목까지 이 강한 종목이에요. 이게 이러면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엄청 좋은 시세가 나왔잖아요. 지금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물론 이때는 시장이 중심주가 아니었어요. 9월달이면 뭐 다른 것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9월달이 막 뭐가 있었나? 9월달에 막 DPC도 있었고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막 대형주들 엄청 가고 막 가기 시작하고 대웅 막 셀트리온 막 이런 것도 엄청 날아다니는 직전이라 막 이럴 때 있었지만 은근슬쩍 이렇게 올라왔고 이렇게 매직 구간 가져가다가 몇 달 만에 지금 그 이슈가 터지면서 재료가 그대로 왔던 재료가 터지면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시세가 나왔다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지난 차트지만 이럴 때 잘 집중을 해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기준점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 첫봉은 반드시 놓치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카트에 맞아 얘기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늘려보면 이 고점 이 장기 평선 들려나가는 이 각도를 보세요. 이렇게 자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실수했던 이런 거는 이제 복귀 차원이고 실수했던 세트나 모텍을 좀 볼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세원은 제가 다 날렸어요. 제가 센트럴 모텍을 왜 했냐라고 하면은 그 세원보다 센트럴 모텍이 훨씬 더 낙폭과대가 심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세원이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갈 거다 라는 게 제 논조였고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 돈을 많이 썼기도 했고 요거를 봤죠.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얘는 절대 손절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왜냐면 여기 지지저항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지저항이 있자마자 바로 샀어요. 저 시초가에서 바로 아마 시초가에서 담았을 텐데 제가 자 이거를 자 이제 매매 일지를 보면서 할게요. 이제부터는 이 시간 또 너무 관리 못했다 또 그냥 영상 자를까? 일단 영상 자를게. 영상 자르고 이트론 거하고 동방을 먼저 올리고 자, 동방 올릴게요. 중계 이제 관심 종목 그걸로 해서 올리고 자 동방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자 동방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얘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강하면 안 되는데 너무 강하다 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35% 구간에 얘는 잡아보겠다라고 했거든요. 35% 구간에. 그러면 대략 한 30 대충입니다. 이게 또 뭐 막 완벽하게 맞진 않아요. 한 9,150원 요 정도예요. 근데 어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잡았으면 여기 아슬아슬하게 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고점 또 많이 못 올라갔어요. 이게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졌으면은 그래서 고점이 한 이 정도에서 형성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종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도 저점을 안 깼고 얘는 좀 심상치 않은 게 이렇게 되면 쿠팡 아직 상장 이슈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제2의 막 신풍제약 막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어요. 후보군입니다. 이렇게 안 떨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하다가 그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요런 상황이 또 나오면 잘 봐야 돼요. 요 상황이 나오면 그러면 어느 순간 이거죠. 이거 신풍제약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시즌 신풍제약 나오죠. 어느 순간 이거 잘 봐야 되면 여기 저점 지키면서 거래량도 없이 막 저점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이 종목이 장난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손절 라인 잡고 이런 건 들어가야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떨어진다? 그럼 이제 대응하는 거죠. 이게 아슬아슬하잖아요. 이게 대금도 좀 안 터져서 좀 아쉬운데 대금이 여기서 많이 터졌으면은 몰랐어요, 진짜. 근데 대금이 지금 안 터졌잖아요. 그러면 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40%부터 다시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여기 40%까지 기다려야 돼요.
괜히 막 어설프게 35%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도 될 거는 같은데 그러면 수익률이 적어져요. 수익이. 그러니까 40%부터 해가지고 40% 50% 기다렸다가 분명히 이게 그 저기 심플자도 얘기하듯이 얘가 악재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서 이렇게 강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동의해요. 악재가 아니고 얘는 기대감이 살아있으니까 단순히 위에서 그 뭐야 차익 실현이 나온 것 뿐이니까. 근데 장대음봉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거래가 여기보다 안 터졌어요. 얘네들보다 안 터졌어요. 문제가. 이러면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신규 매수자 입장에선. 근데 보유자 입장에서는 여기 조금 괜찮아요. 여기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장대음봉이 떨어졌는데 아랫꼬리도 많이 달았고 거래대금도 별로 안 터졌다. 안 줄라나? 매수 기회를 안 줄라나?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설마 이거 올라가나? 이럴 수도 있는 이런 해석이 있는 여지가 있는 차트입니다. 동방은. 그런데 어쨌든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40%, 50%, 60%꼭 설정해 놓으시고 이거 설정은 본인 마음입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싶은데 얘가 매수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뭐 1, 2%더 올려서 매수해도 되고요. 어차피 수익은 조금 더 덜 먹는다 뿐이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공교롭게도 여기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의미가 또 있어요. 보면 약간 이런 4, 50%, 60% 구간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기 또 이게 시초가 이 의미는 돌파 이 봉의 시초가죠. 여기가 60% 구간이.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저는 또 기준점이 여기 윗봉 여기 서진 여기가 또 나름 기준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여기 요게 또 기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지금 쳐놓은 거 620원 6200원 쳐놓은 거. 자, 아무튼 일단 동방하고 이트론 EID 이 매매 복귀 영상은 일단은 여기로 마치겠고, 아직 중요한 건 축제는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축제는 언제 될지 몰라요. 언제 될지. 자, 축제가 끝나지 않았다. 현금 보유자만이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축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검증된 매매라는 거 다시 한번 증명이 됐죠? 이 사례를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최근에 한 종목 찾은 거 있는데 EDGC라고 작년에 좀 이렇게 많이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종목 작년에 이제 이게 진다키트로 알고 있는데 얘도 엄청나게 갔죠. 얘도 엄청나게 했죠. 이 부분은 지금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은 어차피 40%가 안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뭐 여기 해봤자 40%가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뭐 30몇 프로. 늘 말씀드렸듯이 고점 대비 이렇게 연상을 한 두 번도 안 간 종목은 한 25%? 26%에서 사면은 결과가 좋더라고요. 첫 번째 자리는.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시간이 지금 따지고 보면은 30분이 안 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오픈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지금 실력이 매우 딸려요. 여러분들 저한테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차트를 못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저는 지금 막 주말에도 어차피 지금 육아하느라고 나갔다 왔는데 컴퓨터 앞에 1시간 이상 영상 제작하는 시간 제외하고 이거 핑계 삼아 제가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복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예전에 일을 안 할 때는 하루에 차트 한 6시간 쳐다보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매매 기준 막 생각해보고 관심 종목 설정하고 테마 따라가고 막 하면서 과거 영상들 보면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근데 얘를 볼게요. 일단 EGDC 이때도 어쨌든 코로나 초창기였대고. 자, 40% 일단 해볼게요. 얘 연상을 많이 갔으니까 제가 이렇게 대충입니다. 대충. 이거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얘 어제 찾았어요. 얘가 이렇게 갔었지 하면서. 저 잘 몰랐습니다. 이 종목 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보이세요? 40% 구간 첫 자리. 그리고 2차 매수할 생각까지 하긴 해야 됩니다.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 2차 매수는 뭐 대충 이쯤이겠죠. 50%. 자, 누군가는 이걸 보고 대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야, 너 이거 뭐 솔직히 몇몇 개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조건 맞다고 말씀은 안 드려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수익을 한번 볼게요. 저쪽이 첫 자리에서 매수가 됐죠. 그럼 수익이 최대 대충 여기니까 자 맞죠? 대충 33%. 그러니까 저는 20%에서 먼저 챙기고 30% 구간에서 35% 사이에서 좀 챙겼겠죠. 아마 2차 매도는 아마 30% 했을 거예요. 제가 2차 매도 30% 한다고 했으니까 딱 그랬죠. 그리고 바로 떨어지죠.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때 당시 대금도 이렇게 시장 주도주로 막 쏟고. 자, 그럼 두 번째 자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자리 볼게요. 근데 두 번째 자리는 뭔가 더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너무 간과했어요.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헤드앤숄더가 이게 나온 건데 굳이 이걸 다시 똑같은 자리에 잡아서 수익률을 더 약화시키는 건 안 좋더라고요. 45%에 잡고 55%에 잡아볼게요. 그러면 평단이 지금 여기잖아요. 50%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2차 매수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 그 1차, 2차 매수 이걸 그대로 했으면 1차, 2차 매수가 됐는데 두 번째 보수적으로 했더니 2차 매수가 안 됐어요. 아, 이러면 또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데 기왕이면 2차 매수 되는 게 더 좋거든요. 먹는 구간 생각하면 어쨌든 1차 매수밖에 안 됐습니다. 45% 구간에서. 그리고 수익이 대략 자, 이 정도 41%가 나왔죠. 그리고 제가 지금 좀 고민인데 세 번째 자리를 하냐 마냐의 고민이 있어요. 세 번째 자리. 세 번째는 좀 안 좋더라고요. 세 번째까지는 좀 안전 경우가 많은데 얘는 워낙 세가지고 세 번째 자리까지 다 줬네요. 수익을. 지금 세 번째 자리까지 줬어요. 미친 종목이었던 거죠. EGGC. 아마 이 당시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종목을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 입문을 안 했어요. 3월 3일, 했죠. 근데 열심히 미국장 가서 카니발에서 막 거의 혈투를 벌이고 있었죠. 풀미술 때리면서. 자, 어쨌든 엄청나게 시장이 주도주였습니다. 기억이 좋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그럼 중요 구간인 어느 지점에 반드시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이게 50% 구간이잖아요. 1,800원인가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55% 구간이네. 55% 구간. 아까 이거는 좀 지금 결과론 쪽입니다. 이렇게 매수가 됐다는 건 좀 결과론 쪽이에요. 요건 좀 결과론 쪽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종목은 몇 번 해봐도 이렇게 간다 이거죠. 끝까지 우려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결과론 쪽입니다. 이거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자, EGC 최근에 찾은 종목, 아니 최근이 아니라 어제 심플자 영상 보고 옛날 영상 보고 공부하다가 야, 이런 종목 있었구나. 한번 봐볼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검증까지 다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추세가 완전히 꺾인 다음에 이 장기 이평선 밑으로 역배열이 되면 더 이상 기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제넥신 지금 약간 반등 줬다고 좋아하시는 경우 있는데 막 욕하고 그러시는데 욕하는 분도 계실 텐데 결과론적으로는 대부분 다 이래요. 진매트릭스 뭐 다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장기 평선 밑으로 완전히 꺾여 나간 종목은 역배열이 뜬 종목들은 하지 마세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강한 반등을 줘요. 약폭 과대이기 때문에 한 번씩 꿈틀 하고 갑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이거 먹자고 이렇게 매수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떨어지는데 이걸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 고점 대비 얘는 지금 이 중간에 워낙 강한 종목에서 이렇게 올라왔지 고점 대비 얘 얼마입니까 이거? 이거밖에 안 떨어졌다고? 66%? 66%밖에 안 떨어졌네요. 아직도 멀었네. 얘는 한 8, 90%까지 떨어진다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자리 이런 거는 잘 봐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검증 같이 해보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아니면 요런 갭도 있으니까 요런 자리 지금 쳐볼게요. 9,700원, 8,600원, 8,000원. 자, 가볼게요. 9,700원, 8,000원, 8,000원에서 반등 줬죠? 반등 줬죠, 여기. 8,600원에서. 그리고 7,900원에서 반등 줬죠. 7,990원에서 반등 주죠. 이게 나중에 알고 보면 이런 공부를 해야 돼. 지금 저는 이 데이터를 뽑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봉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처음 시세를 줬던 요 구간에서 다시 들어갈 때 이 종목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걸 지금 연구하는 중인데 너무 위험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서. 이게 진짜 한 종목 가지고 이렇게 우려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서 샀으면 20%, 그리고 9,700원에 샀으면 일단은 짧게죠. 근데 요거는 아직 갭 구간이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고, 어쨌든 상한가 첫 기준봉에 와서 매수하니까 이렇게 기준이 나왔다는 거, 결과론 쪽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상한가 봉인 여기에 또 왔죠. 결과론 쪽입니다. 결과론 쪽. 지금 매수가 됐다고 치면 7% 정도 수익.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안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데이터를 뽑는 중인데 요거까지는 어렵고, 어쨌건 지금 당장에 처한 이 매매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동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틀은 동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자리를, 이틀은 두 번째 자리, 동방 첫째, 둘째 자리, 이걸 우린 노려야 된다고 얘기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영상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래 찍을 줄 몰랐는데 너무도 중요한 매매라고 생각해서, 제 입장에선 제가 알려야 될 너무 중요한,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뭐 약간 좀 염치 없는 발언을 하자면은 구독자 놀리기에도 좋더라고. 이게 보면 정말 심각한 게, 자, 이 보면 제 채널인데, 제 채널 들어가 볼게요. 정말 이 조회수를 보면 얘만 1,600회 나왔고요. 다른 것들 지나간 거 보면 다 이래요. 400회, 500회. 저는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근데 이 시장의 중심주의 내용을 다루니까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와요. 뭐 이런 약간 이기적인 느낌? 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시장에 약간 중심주를 다뤄서 좀 그 조회수도 올리고 하려는 그런 목적 아닌 목적도 있어요. 물론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저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다 오픈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아직 포지션이 굉장히 시장에 노출이 안 된 아주 쩌리다 보니까 이 보는 사람들만 보는 정도라 이런 걸 충분히 노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이 포지션을 노출하는 건데, 막 10만 구독자, 20만 구독자들은 이런 자료를 다루면 아마 세력들이 이렇게 안 움직여 주겠죠. 포지션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 새끼 뭐야 이러면서 네 맘대로 안 돼. 그러면서 우린 끝까지 내릴 거야. 그럼 니네 다 손절 칠 때 너는 채널 다 깨지고 너는 네 채널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끝까지 내릴 수도 있죠. 세력 맘이니까. 근데 저는 노출이 안 된 아주 쩌리 채널이다 보니까 이 잔챙이 새끼 이런 거 해봤자 시장의 영향이나 주겠어.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이럴 때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하는 어조가 있는 이유는, 저는 주린이고 제가 공부한 게 틀렸다고 하지 않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미래에 제가 뭐 1년, 2년, 5년, 10년 뒤에 이런 과거의 영상이 자료가 남을 테니까, 이때 저 풍사범이라는 사람이 주식 제가 그때 고수가 됐을지 여전히 깡통쟁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놈이 저렇게 했던 매매라든지 그 매매법을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땐 이랬구나, 이런 걸 복귀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설파라는 거지.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연구를 해가지고, 스스로 연구한 건 맞고, 기준점들은 다 있어요. 기준점들은 제가 배우는 선생님들한테 배운 베이스를 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제가 어레인지 해가지고 제 오리지널을 지금 만들어낸 매매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봤을 땐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 스스로 조금씩 약간 오리지널화 해 가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1차 구간에 지금 26점 몇 프로 구간 매수 이런 것도 제가 자꾸 기계화 하려는 이유가, 저는 주린이들을 위한 매매법을 최대한 효율을 뽑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주린이들은 애매모호한 기준을 정말 이해를 못해요. 제가 봤을 때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 그걸 따라 해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처음엔 기계적인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좀 이렇게 걷어보고, 그러면서 저놈이 얘기하는 게 근거는 괜찮은데 내가 보니까 조금 맞는 면은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면서 수정을 하게 나가겠죠.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다룰 내용이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제 매매했던 이 내용들을 다루려고 했는데 요거는 좀 이따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손실도 굉장히 크고 요거 이따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 종목 겸해서 지금 다루게 된 거예요. 축제가 아직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지금 아직 3번의 축제가 일단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뒷구간까지 생각하면은 지금 DPC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난리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넥신이라든지. 근데 이 기준점을 제가 아직 연구가 덜 돼서 이 기준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린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뭐 오리엔탈 바이오 그리고 무슨 무슨 에너지 뭐 있는데 까먹었네 그 이름. 그리고 SBA 인베스트먼트 이런 거 가지고 예전에 잠깐 다룬 게 있는데, 거기서 지금 아이디어를 착안하고 그 매매를 지금 그 데이터를 쌓아 나가고 있거든요. 요 구간에서 충분히 먹을 구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 한 종목들 가지고 물고 빨고 하자는 거예요. 워낙 대시세를 줬고 세력에 깊게 관여하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거니 너무 많다. 괜히 이상한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대장주 가지고 우려 먹으면 돼요. 그래서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고점이 갱신 못한 상황에서는 갱신이 이봉에 비해 이봉이 낮잖아요. 이러면 이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이 40%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저점이 더 깨고 올라가야만 하는 거지, 저점 낮아지면 하시면 안 돼요. 해보니까 추세 꺾여갖고 안 되더라고요. 크게 보면은 이게 지금 헤드앤숄더잖아요. 그래서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